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할까요? 천만 뉴스 1일 1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스피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더 나올 악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아니다. 바닥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 바닥 멀었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악재가 없을까요? 아니면 더 있을까요? 하여튼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정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이 코스피, 코스닥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금융시장도 상당히 힘들다. 거의 뭐 비상기험 수준인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현재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빵빵빵 올라주면 되는데 이 생각지 못하게 터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윤통이 갑자기 이렇게 뭐 비상기업령 선포를 할 생각을 했겠어요? 응? 갑자기 참 자다 말다 봉창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 누가 어떤 놈이 펌프질을 해서 하는 건지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결국 보세요. 우리나라 또 금융시장까지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대통령이 해야 할 짓인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래도 뭐 국가로 보면 최고의 어른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있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 뭐든지.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웃겼습니다. 참 내가 봐도 저 코미디 무슨 뭐 개콘 따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에 그 커다란 변수가 이제 등장을 한 거야. 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래가지고 금융시장이 휘청이었죠. 휘청인데다 이 탄핵 전국까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한다고 난리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는 이 탄핵이 거의 뭐 기본화된 나라인 것 같아. 기본화됐습니다. 뭐 잘못하면 그건 탄핵이야. 하여튼 참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에 따른 혼란이 이제 심화하면은 이제 증시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웬만한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약 6억 6,109만 주인데요.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 이후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거래량이. 전날 밤 기업령 선포가 시장에 충격을 줘서 이제 손바뀜이 많이 좀 일어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오늘 1.44% 떨어졌잖아요. 2,464점 빵빵 00으로 마무리됐고 코스닥은 1.98% 하락해서 677.15로 마감을 한 거죠. 이렇게 국내 증시 방향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전망이 좀 엇갈리는데 신중해야 할 때는 비관론과 더 떨어질 것도 없다는 그런 긍정적 그런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비관론, 긍정적 전망론 이렇게 나온다. 앞으로도 정치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거라는 점 조심하자는 주장이 적지 않다. 탄핵 전국으로 이제 흐르면은 정책의 부재 상태가 지속이 돼서 증시에 반응될 수밖에 없다.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이탈이 계속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외국인은 전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4,400억 사들였습니다. 4,400억 사들여가지고 오랜만에 유의미한 그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날 다시 4,048억 정도 이제 팔아치우더라고요. 지금을 바닥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약하다. 1년 뒤에는 기업 이익의 예상치를 확실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반면에는 또 더 떨어질 여지가 적다는 의견도 나와요. 이 정치 리스크가 단기 변동성 가져오겠지만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죠. 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기업령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6시간 만에 끝났고 바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한 것도 놀라운 일이다. 그쵸? 맞잖아요. 진짜 기업령이 충격적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냥 뭐 무뎌진 것 같아요. 6시간 끝나니까 다시 일상 가는 거야. 어제 코미디 같아 기업령이.
국가 시스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는 해결되는 쪽으로 흘러갈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45년 만에 비상기원까지 겪은 만큼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막장까지 다 봤잖아요. 막장. 다 봤기 때문에 나올 건 다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기원보다 더 돌발적인 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증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탄핵 정국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본 만큼 증시가 소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죠. 이 PBR 0.84배여서 추가 하락 여지가 적다는 점, 이것도 희망적이다. 일본이 1.39배예요. 1.39배. 중국이 1.16배에 비해서 낮다. 엄청 낮네요. 한 펀드 매니저는 코스피 지수가 2,400 아래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가 매수에 나선다면 고환율의 수혜를 볼 그 수출주 등등 해서 낙폭 과대주를 눈여겨봐야 한다. 뭐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이 수출주는 도널드 트럼프죠. 그 관세 정책 우려로 최근에 적지 않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기아 뭐 등등 있는데 대형 수출주는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을 했더라. 그 내년에 이제 자동차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처럼 일본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에서 탈락하고 현대차 그룹이 살아남는 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현대차 잘하고 있어요. 현대차 잘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좀 아니죠. 그래서 좀 많이 꺾여가지고 별로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참 힘겹고 참 황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하루를 보냅니다. 올 연말을 또 참 재미있게 보내주네요. 참 이런 코미디야 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된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벌리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 진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4천억 정도 패닉셀인데 이 와중에 오른 종목은 이재명, 한동훈, 테마주만 오르는 거야. 정치인들 테마주만 오르고 있더라.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뭐 이재명, 뭐 한동훈, 윤 대통령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궁금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계를 위해서 진짜 우리 민생을 위해서 뭔가 좀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들끼리 싸움질하고 난리 치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박살나고 내수경기 박살나고 외교 박살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그나마 수출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데 반도체마저 이제 작살나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참 큰일입니다. 빨리 진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좀 비관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얼마나 황당해요, 진짜. 제 3국이 봤을 때 이거 완전 코미디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뭐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가 됐어. 하여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빨리 수습해가지고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산타랠리를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